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목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념없이 좀 조정세 계속 이어갔네요. 시장이 급반등하는 흐름이 좀 되돌려지는 모습이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소폭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제목에도 담겨 있지만 테슬라의 약세, 한국 증시가 이제 유독 이제 연동돼서 이제 약세죠. 2차전지 업종이 이제 비중이 증시에서 크기 때문인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조금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종목별로는 또 좋은 어떤 흐름들 나타내는 기업들 많은데요. 이제 뭐 테마 따로 좀 움직임들이 많죠. 레몽레인 같은 또 송중기 효과를 내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으로도 굉장히 그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했는데 중국과 이제 뭔가 좀 훈풍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또 재건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일제히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면서 테마주 중심의 어떤 강세장이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별 장세니까요.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종목단 또 이제 이슈나 재료들을 잘 챙기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0.59% 약세 마감했네요. 거래대금 7조 원.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거래대금이 이제 8, 9조씩 터졌는데 조금은 줄었네요. 2,40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8% 약세 712포인트. 거래대금이 좀 줄었네요. 5조 정도.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그런 흐름이 양시장 모두 이제 전개되고 있고, 코스닥이 보다도 좀 약한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금을 한번 엄청 크게 뺀다든지 뭐 이런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정 정도의 흐름인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5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뭐 아주 소폭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각각 800억, 700억대씩 순매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2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증시 주변가금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는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가 오늘 어제 이제 미국장은 소폭 약세였고요. 오늘 니케이 증시가 0.6% 상승. 홍콩은 이게 코로나 확산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1.6% 약세. 대만은 0.6% 플러스 마감됐고요. 상해 증시도 플러스 소폭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유독 아시아권 증시에서 좀 약했는데요. 뭐 수급적으로 크게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종목별로 좀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애플도 조금 이제 빠진 흐름이 전개됐지만 테슬라가 유독 지금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이 부분이 한국 증시에 좀 크게 작용하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이제 조정세를 좀 이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장세 속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 하여튼 뭐 저점 대비 한 고점은 한 78%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좀 되돌리고 조정 나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밑골이 그리면서 양봉은 전환됐기 때문에 뭐 최악이었던 흐름으로 가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한 2% 정도 밀리면서 좀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2차전지 종목들 또 포스코케미칼이 최근에 강한 어떤 흐름을 이끌었는데 21선까지 어떤 조정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카카오가 3.5% 정도 밀린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고, 삼성전자도 1.3% 정도 21선을 소폭 하회하는 흐름이었네요. 여기를 좀 지지를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21선이 혹여라도 내일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조정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바이오 주식들은 오늘 뭐 크게 빠지거나 한 건 없이 보합 정도 마무리됐고,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플러스 흐름을 좀 보였고요. 2차전지 뭐 계속 약세네요. LNF, 에코프로비엠 2%, 5% 약세. 그래서 LNF가 오늘 좀 많이 약세를 보였고, 테슬라 영향을 좀 꽤나 받는 것 같습니다. 첨보도 3% 약세. 그래서 2차전지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뭐 그 메리츠 쪽, 메리츠 쪽 이제 그 상장 폐지시키는 부분, 합병시키는 부분이 좀 작용하면서 뭐 공매도 청산, 쇼커버 같은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한가를 보이게 만들었고 개별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세 속 뭐 재건 테마라든지 뭐 현대건설 기계 같은 종목들 계속 신고가 영역을 쐬고 있고 뭐 진성T 이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쪽에서는 뭐 웰코론 한텐 뭐 이런 어떤 테마주도 움직이는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방산과 함께 그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까지 같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테마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동 특수가 이제 뭐 가볍게 지나가는 이슈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기업들 결국은 이제 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같이 묶이면서 결국 이제 기술력과 이제 중후장대한 어떤 면모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그 분위기와 또 기대감에 편승하는 것 같습니다. 태건 같은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또 실적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 전략을 잘 짠다면 뭐 지금 장세는 지수의 중요도보다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거래하는지가 좀 중요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개별적인 종목들 그런 개별 테마 성격의 종목들 빼고는 성장 주요 업종이 다 빠졌네요. 바이오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워닝 IPS도 2% 빠지고 PSK도 1.9% 빠지고 뭐 하여튼 뭐 ISC 최근에 좀 반등 나오다가 좀 되밀리는 흐름들. 그래서 어쨌든 주요 성장 업종들은 오늘 대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별적으로 한번 짚어볼 만한 종목이요. 레몽레인인데요.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콘텐츠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뒤에 출시되고 방영이 되면 이제 주로 기대감 소멸이라든지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차익 매물 나오고 이제 빠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내고서도 지금 올려친다는 거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지금 올려친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뭔가 수급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장된 이래로 가장 큰 거래량이 그리고 이제 주식 수가 620만 주인데 700만 주 터지면서 이렇게 올려쳤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을 좀 가진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요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제 송중기 씨가 이제 주인공 출연하는 이제 드라마라고 하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시청률이 1회가 6.1%, 2회가 8.8%, 지금 3회가 10% 넘기면서 계속 이제 상승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몽레일이라는 기업이 이 드라마에 이 단순히 이제 뭐 제작만 한 게 아니라 투자까지 이제 집행하면서 그 350억에 달하는 제작비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펼쳐질 어떤 수익을 이제 나눠 가지는 이제 그런 어떤 지분을 투자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외주 제작에만 그쳤으면 뭐 사실 추가적인 수익이 없잖아요. 이게 막 인기를 끌고 이제 막 해외 OTT 팔리고 여러 가지 뭐 2차 이제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IP에 대한 어떤 권리가 없다면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IP 권리를. 그래서 어쨌든 흥행이 되면 될수록 레몽레인에게는 또 수익적인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주가도 역시나 이제 거기 흐름에 같이 편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를 보인다는 게 주식도 마찬가지의 어떤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스토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은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해서 예,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다. 요즘 보면 이런 스타일이 좀 많아요, 보면. 다시 환생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약간 판타지스러운 어떤 것들이 상당히 또 인기를 끄는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최초로 금, 토, 일 드라마로 편성이 돼서 뭐 시청자 만나고 있다. 송중기, 이성민, 뭐 엄청난 배우들이 이제 주연으로 해서 열연을 펼치고 있다 해서 저도 이거 한번 보고 싶네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주시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예, 이 레몽레인의 어떤 수혜는 실질적으로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나 콘텐츠주는 제가 거의 짚어드린 적 없잖아요. 근데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좀 특수하고 지금 뭐 가파르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관점, 분석해드리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할 텐데 테슬라가 이제 이번에 리콜을 했더라고요. 예, 그 리콜을 했는데 이제 이 뭐 치명적인 리콜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땐 지속적으로 이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에 중국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영향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혹은 이제 트위터 인수에 따른 또 뭐 지분을 팔거나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어떤 리스크, 테슬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고 한국 증시에는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리콜이 이제 후미등 오작동, 후미등 오작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켜지는 오작동이 이제 발생했다. 테슬라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 차량 충돌이나 운전자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서 치명적인 어떤 그런 리콜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테슬라에게 이제 비우호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이게 계속 떨어지는 기업이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현재 미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좀 아쉬울 뿐이고요. 어쨌든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활발하게 개별주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한번 전략들을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온 그 이제 시황 리포트 간략하게 보면요. 참 오늘 뭐 시장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 모멘텀 부재에 외국인 기관 매물출에 뭐 물량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수급 보셨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저렇게 좀 표현한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 하락과 더불어서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 위축 동조하,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한 봉쇄 강화 우려도 반영이 되었다. 이에 따른 위안화 약세,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증권보험은 메리츠 금융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화재와 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금융업종에 대한 상승을 견인했다. 2차전지 소재주는 약세를 지속했다. 테슬라 리콜 이슈 부각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전기차 투자심리 위축 반영 그리고 LG화학은 4조 원 규모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 발표로 뭐 상대적으로 또 양극재 업체에겐 또 악재가 됐을까요? 뭐 사실 일시적으로 그런 분위기지만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에 뭐 악재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은 또 그냥 그렇게 또 판단하면 또 반영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코로나 같은 어떤 재확산 문제가 외국인 매물 출회를 좀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재확산 및 테슬라 관련된 투자 심리 위축에 뭐 전기차 또 빅테크 관련 주들이 낙폭을 좀 확대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조정의 빌미로 그냥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예, 뭐 조정 성격, 좀 되돌림 성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의 약세가 한국 증시에는 투심을 또 시총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안 좋게 좀 만들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한화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친환경 쪽인데요. 이쪽이 좀 붙었고, 현대두산 이프라코, 이제 건설 기계 업종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죠. 방산부터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 현대건설 기계, 뭐 LS 이런 뭐 전력 이런 쪽이잖아요. CS 윈드, 풍력, LIG 넥선, 방산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이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로봇이 장기적으로 워낙 괜찮죠. SPG도 마찬가지로 해서 로봇주 중에서는 탑픽 두 종목을 항상 꼽아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계속 탑픽을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죠. 데버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장비 주로서의 어떤 움직임들, 인텔란테크는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웰크론한텍도 네옴시티, 지금 수급들이 네옴시티 또 뭐 태광 같은 또 중동 건설, 이제 제2의 중동 건설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연결되고 있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개별 장세요. 거기에 기반해서 전략들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이 오른 것들이 좀 조정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던 것뿐이지 나쁜 부분은 아니고, 오늘 업종 지수를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 업종 지수가 이게 갭을 메꾸고 있잖아요. 지금 요 갭을,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고 가겠다는 거죠. 지금 약세장이고 역배열이기 때문에 결국 앞선 어떤 매물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강세장이면 이거 갭 돌파 갭으로 해가지고 진행시키는, 상승 추세로 진행시키는 흐름이 되겠지만,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갭을 메꿀 확률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부분의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매물이 나오겠다는데 어떻게 뭐 시장이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갭을 메꾸겠다. 이 가격대에서 이제 매물이 있는 것들을 소화시키고 간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또 작동 원리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요. 종목 장세, 또 테마 장세, 개별주 장세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의 전략들을 세워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뭐 테슬라의 어떤 약세가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회죠. 뭐 또다시 이런 어떤 흐름들은 기회의 영역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움직이는 게 결국 이제 성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도 받고 또 이제 다시 가고, 또 실적 좋게 나오면 또 퍼포먼스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네요. 와, 오늘 좀 밖에 좀 밖에 이제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장 무난하게 마감됐고, 하여튼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조정 받았고, 개별주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들은 지금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 약세면 이런 것들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